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땡! 하고, 네. 자가 발전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활짝 핀 백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눈썹 이식한 그분 그 에피소드 이야기 했잖아요.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일이 참 많아요. 어디 가나 상담이죠. 전화도 마찬가지고. 상담을 하러 가면은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을 창피를 주면서 하는 상담들이 있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여기서 돈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이제 설득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 자체가 너무 막 이렇게 돈만 바라고 이 사람이 돈을 쓰는 거를 막 이렇게 유도하고 이러면은 두 번 다신 좀 보고 싶지 않죠. 약간 불쾌하죠. 어느 곳이나 뭐 미용실이든 피부과든 여러 곳에서 상담을 할 때 내가 물론 필요해서 간 건데, 내가 필요한 거 이외에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는 약간 발걸음이 좀 망설여지기는 해요. 자, 오늘 키워드 훈련 이제 15개를 적어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미션은 자신이 생각하는 키워드 15개를 적어라. 그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커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커피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뭐 카페인,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쭉 머릿속에 열거가 되실 거예요. 그럼 그 단어를 읽는 거예요. 커피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좋지가 않다. 커피는 쓴맛이 있는 아메리카노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은 뭐 단맛이 있는 카라멜, 뭐 마키아토, 뭐 카페 모카 등등 굉장히 그런 풍미가 단 게 있고 신 커피가 있다 해서 아무 말이나 키워드를 막 이렇게 접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이 늘어요. 자, 예를 들어 다음에 키워드를 정했다고 하자. 대중문화, 행복, 열정, 진심, 가족, 재미, 소통, 맛집, 멋진 삶, 지혜, 사랑, 우리, 비움, 채움, 공감, 정직. 15개 다 적으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 다 쓰실 필요 없고 5개만 추려요. 행복, 가정, 소통, 지혜, 사랑.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소통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 단어를 이렇게 교차로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은 생각도 정리가 되고 말도 매끄러워집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어떤 모임이나 발표장에서도 말에 막힘이 없어져요.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잘 말을 못해요. 근데 전화로 싸울 일이 있어요. 민원을 넣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으세요, 종이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이 할 예상 질문을 미리 적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대답을 연습을 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애드리브 즉흥적인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이렇게 잘잘잘잘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얼핏 생각나는 영화 제목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러브스토리, 라라라라라라, 그죠? 되게 슬펐던 내용이었어요. 여자 주인공이 죽죠. 사운드 오브 뮤직, 그죠?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그 다음에, 그죠? 도미솔, 뭐, 도는 나나나나나, 이거. 그리고 사랑과 영혼. 이거였나? 네, 아무튼 데미 무어 나왔던 정말 애틋한 사랑, 위플래시, 인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초원애비, 나탈리 우드, 또 맘마미아, 맘마미아 아시죠? 네, 그 아바의 유명한 곡들이 막 나오죠. 또 돌아오지 않는 강, 네, 마리린 몰로,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리포터, 그 다음에 조스, 마밤 기억나시죠? 스타워즈, 또 아마데우스, 라라랜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카사블랑카. 이것에서 다시 5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운드 오브 뮤직, 라라랜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돌아오지 않는 강, 맘마미아. 이 키워드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뮤지컬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과 라라랜드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뮤지컬이지만 최근에 본 맘마미아 2도 전편 못지않은 신나는 노래와 춤이 넘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생선으로 치면은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대에 살을 입히는 거죠. 서부극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 마릴린 먼로가 직접 부르던 주제가는 얼마나 매혹적이었던가. 마릴린 먼로는 굉장히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백치미, 뭐 그냥 섹시미로만 마릴린 먼로를 생각하지만 굉장히 그 독서량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노래를 상당히 잘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도 또 그런 우리 6.25 전쟁 때 그 내한을 해가지고 그쵸? 많은 그 병사들에게 용기를 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여성스러운 그 마릴린 monroe를 상당히 좋아해요. 바람과 함께, 그래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장르는 다르지만 오래 기억될 최고의 명화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정리, 항상 정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누군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외국 배우들이라며 제시한 이름들이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시대를 풍미했던 미녀였죠. 너무 예쁘죠. 그 보라색 눈동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알랭 들롱, 세기의 미남이었죠. 마릴린 먼로, 또 엠마 스톤, 에단 호크, 리즈 위더스푼, 나탈리 우드, 제임스 딘, 비비안 리, 머리 스트립, 다니엘 데이 루이스. 아우, 이름만 들어도 황홀한 배우들이 쭉 나오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우리의 영원한 레오. 예, 입금 전과 입금 후가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중후한데 되게 멋있어요. 네. 덴젤 워싱턴, 줄리엣 비노시, 제니퍼 로렌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타이타닉에서의 그 앳된 모습 정말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하네요. 그 예전에 그 뱃머리에서 그거 연인들이 되게 많이 그 재현하고 그랬었죠. 그러다 물에 빠지고. 이들 중 자신이 평소 선호하던 5명을 추려볼게요. 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알랭 들롱, 메리 스트립, 다니엘 데이 루이스, 나요의 왼발에서 나왔던 연기의 정말 신이죠. 제니퍼 로렌스. 최고의 미남 미녀 배우 대명사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알랭 드론과 엘리자베스 테일러였다. 그래도 남녀 연기의 달인이라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메리 스트립을 꼽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엔 용모와 연기 면에서 출중한 배우들 중 제니퍼 로렌스가 가장 돋보인다. 자,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고 생각이 뒤죽박죽인 사람들은요, 항상 이야기 전에 키워드를 15개 정도 나열을 했고, 그 단어들을 연결하는데 7개에서 5개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이 되게 풍성해져요. 이 지금 꽃을 보세요. 이게 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꽃봉오리도 있고, 여기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까워서. 그리고 여기 꽃술 있잖아요. 꽃술. 그리고 꽃대, 이런 잎. 이게 모든 게 이렇게 형성이 돼서 풍성한 꽃다발을 만들듯이 말도 이렇게 단어를 나열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쁜 살들을 입혀주면은요, 풍성하게 풍요롭게 변해요. 자, 어느새 달변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그 피지컬적인 용모가 매력적이고 되게 그런 호감을 갖는 그런 어떤 그 외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벌써 그 단어 구사나 언어가 자체가 좀 비속어를 많이 쓰거나 저렴하거나 그 스피치를 잘 못한다, 옹알거린다 이랬을 때는 그 매력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상당히 부러워하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어? 하고 이제 감탄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항상 그 학교에서 뭐 어린이 뭐 회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 연단에 설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상 닥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말로 쟤는 숙기가 되게 많아 이렇게 숙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난 되게 내성적인데 날 자꾸 왜 시키지? 알고 보니까 제 발성 구조나 발음 자체가 남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를 지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이걸로 먹고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평생 말로 먹고 살고 있죠. 네. 어느새 이제 달변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말을 앞세우다 보면은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종이에 적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그게 습관이 되게 하고, 말을 잘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막 말을 막 장황하게 늘어놓고 되게 뭐 참기름 바른 것처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은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도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할 줄 알아야겠죠. 행동이 우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뭔가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 일이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잠깐 할 때는 방송국에서 분명히 개편 때 제가 그 프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MC들도 막 하루 전날 당일날 이게 엎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의도한 바하고는 달리 변수라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미리 대비를 하고 그게 다 됐을 때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상대방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항상 행동을 먼저 앞세운 다음에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자신감이 붙으면 머리로 연상을 하고 말로 토로를 하세요. 생방 중에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데 유튜브의 기능이 참 좋네요. 이렇게 요즘에 자꾸 사례가 들리고 이게 날씨가 막 이렇게 그 더운 날씨가 막 되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은 막 을씨년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일교차나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옷차림에 있어서도 이게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침이 많이 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살짝 끊어가죠. 잠깐 끊었어요. 자, 그래서 실수도 적어지고 물론 말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 중에 기침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책상 밑으로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럼 PD가 막 당황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호흡이죠. 그 노래를 아주 되게 긴 걸 틀어주면 이제 얼른 막 물 막 작가가 갖다 주고 그렇게 수습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생방 중에는 어떨 때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막 목에 좋다는 캔디 막 실컷 먹고 순간 약간 가래약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기침 안 나게 하는 단기간에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땅이 막 거의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내가 한번 실수하면 그 불특정 다수한테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방송이 가끔은 막 재미가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생 그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살았었어요. 피가 말라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 전날 방송을 잘했으면 그 다음날도 편한데 내가 그날 방송을 망치면 그 방송이 복구되기 전까지 진짜 피가 말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방송 스태프들은요 아주 예민한 성격들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의 특성상 1초만 늦어도 사고고 방송 중에 어떤 헛소리 할까봐 그것도 제일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그 시간 안에 또 녹음하고 편집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시간에 갇혀서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민함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남들은 되게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폐를 안 끼치니까요. 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 승, 전, 결로 나눠서 각기 한 장면으로 기억에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결국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서 남들 그 하트, 심장에다 스크래치 내지 마시고 저도 이제 요즘 약간 구독자 수가 늘면서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사실 댓글창을 막아두려고 하다가 분명히 이 스피치에 관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댓글창을 열어놨어요. 우리 다들 아름다운 댓글 문화 만들어 가도록 해요. 저는 이 댓글 같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예전에 방송할 때도 그 PD가 다 그걸 막아줬었어요. 아주 싫어요. 그냥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네. 자,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은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진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미정이었습니다.